코너죠. 훅뉴스. 오늘은 하루 앞당겨서 만납니다. 목요일의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지난주에 그 영화 1987 속의 고문 기술자 이근한 씨. 이근한을 찾아서 현재의 심경 전했습니다. 네네. 굉장한 화제가 됐었고 제가 그때 김정훈 기자한테 부탁한 게 있었어요. 네. 후속 취재를 좀 해달라. 네. 그 당시와 관련된 여러 인물들의 근황이 궁금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취재를 좀 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1987의 인기가 계속되는데요. 예. 당시를 살았던 중년들은 영화를 보면서 그때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잘 몰랐던 현대사의 한 장면을 접하면서 감동을 하고 있다는데 예. 영화를 보고 나온 이들의 감상평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고 시작하죠. 네. 박승철 영화 보고서 감동적. 유해진이 고문 막 받고도 끝까지 말 안 하잖아요. 가족 얘기하기 전까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한열 마지막에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었어. 이한열 군으로 인해서 1987년도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그 시대에 들어가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교도관 유해진 씨가 보냈던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감상평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1987 영화 속에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네.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아니 대학생 연희 역할 했던 그 배우 김태리 씨가 했던 그 역할. 그 역할도 영화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연희는 가공의 인물이었거든요. 김태리 씨가 역할을 했던 연희는 가공의 인물이었는데 그렇죠. 그 실제 사건의 바탕을 둔 영화였음에도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야 할 정도로 당시 민주화운동의 흐름에서 사실 여성은 잘 기억되지 않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름들을 우리가 지금 다 떠올리잖아요. 박종철, 네. 이한열 뭐 다 떠올리는데 여성의 이름을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떠오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 과연 실제로도 여성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당시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여성들은 어디 있었을까? 여성의 역할은 뭐였을까? 이걸 취재해 보신 거군요. 맞습니다. 숨어있는 여성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찾아보니까 좀 의미 있는 흔적들이 있던가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기 전인 1984년으로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당시 경찰에 연행돼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한 피해 여성의 말을 들어보시죠. 여형사가 들어와서 여자가 보는 거니까 괜찮다고 다 벗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거의 다 벗었는데 이제 남자 형사들이 들어온 거죠.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들어가서 제가 항의를 했을 때 저 맞았어요. 사실은 뒤돌으라고 해서 맞았거든요. 그게 뭐 이 일만이겠어요? 다른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혼자만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끌려왔는데 네. 옷을 다 벗어라 하고 항의를 하니까 때렸다. 그것도 남자 형사가요. 이게 1984년 9월에 청량리 경찰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전두환 정권 아래에서 시위를 하던 여대생들이 경찰서에 연행돼 왔는데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에서 남자 경찰한테 모욕을 받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의 현장에 분명 많은 여대생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고문, 뭐 이것도 성추행, 성고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했단 얘기네요. 그 피해 여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무근이라는 경찰의 억지 주장 그리고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대자보를 붙이고 기자회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데 들어보시죠. 강당 여성 제일 먼저 발표를 했었거든요. 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 때문에 얘기한 거였어요. 운동하는 여성으로서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경찰은 그 수치심을 노린 거죠. 네. 예, 치욕을 줘서 이제는 입을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용기를 낸 이후에 여대생들이 주축이 된 규탄대회 그리고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예. 당시 가해 경찰에 직접 책임을 묻는 일은 흐지부지 끝나긴 했지만 이 사건은 갓 탄생한 여성단체들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고요. 또 각 대학의 여학생의 설립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여성단체였던 여성평호에서 활동했던 이미경 현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청량리 그 성추행 사건이 1차적인 계기로 뭉치는 계기는 됐고요. 독자적인 활동의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여성단체 연합으로 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984년 청량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 민주화 운동 세력이 조직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터집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권인숙 씨가 피해자였죠. 네, 1986년의 일이었습니다. 예, 예. 5월 3일 인천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위장 취업해서 노동운동을 해온 권인숙 씨가 한 달 뒤에 경찰에 붙잡힙니다. 조사 과정에서 형사이던 문기동이 그 이른바 5.3 사태 관련자의 행방을 모르면서 자신의 성기로 권 씨를 추행하는 고문을 자행한 것이죠. 앞서서 지금 84년 청량리 경찰서 성추행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여성운동가들을 상대로 한 성적인 고문이 가해진 거예요. 네. 이에 대해서 경찰 당국은 권인숙 씨를 그냥 급진 좌파 사상에 물든 가출자일 뿐이다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 가해자 문기동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는데 당시 발언 들어보실까요? 예. 성고문이라고 뭐 성고문 보도하고 하는데 성고문한 사실도 없고 일체 손 하나 댄 사실도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권 씨는 그 사건과 사건 이후의 은폐 시도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았고요. 예. 또 여성계의 꾸준한 규탄 속에서 가해경찰 문기동은 사건 발생 3년 후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성을 상대로 한 잇따른 탄압은 오히려 여성 인권을 부각시키고 여성이 주체가 된 민주운동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계기도 됐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화운동의 조력자 차원이 아닌 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벌어진 남영동 대고문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장소에서 처음으로 기습 시위를 한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도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1987년 1월에 박종철 열사가 숨진 지 며칠 안 돼서 수십여 명의 여성들이 대공부실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요. 그러니까 박종철 열사가 숨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다음에 네. 첫 시위자들이 여성들이었어요? 네, 대규모로 기습 시위를 했었는데 일부는 뭐 경찰에 또 연행되기도 했죠. 누굽니까 그 여성들은? 예, 당시 시위를 준비했던 김희선 현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장의 말로 들어보실까요? 예. 그 남영동에 전혀 그 근처를 못 가겠어. 아무도. 한 명이라도 가면 다 잡아가서 우리 여성의 전화가 주동이 돼가지고 교회 여성, 노동 여성, 또 천주교, 구세군 이런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아들이 고문당해 죽었는데 애미들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요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그거야. 왜 그 체류탄 쏘지 마. 전율이 막 오르네요. 네. 예? 당시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지던 최루탄을 추방하자 이런 구호까지 들으셨죠. 예. 이 운동을 시작했던 게 또 여성 단체들이라는 거죠. 또 구속된 학생들의 가족들 모임으로 시작했던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그 활동도 두드러졌는데 민가협. 네,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각종 반독재 시위 전면에서 폭력적인 진압을 몸으로 막아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독재를 부르짖으면서 끌려간 그 많은 대학생들, 고문받던 대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여성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나서서 만든 게 민가협이고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쭉 요것만 살펴봐도 여성들이 고문당하면서도 민주화 의지를 꺾지 않고 치열한 그 거리 시위 현장까지도 나갔다는 게 증명이 되네요. 맞습니다. 근데 걸출한 여성 운동가들도 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민주운동 세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김정은 기자, 네네. 왜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 제대로 기록이 안 돼 있고 지금도 이제 그 당시 1987 하면 떠올리는 남성들의 인물 얼굴은 있는데 네. 왜 여성의 얼굴은 없는 거죠? 우선은 민주운동 세력 안에서도 남성 중심 문화가 있었던 게 한 원인이었겠죠. 아하. 남성들이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것을 기록하는데도 남성들의 시각이 깊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역사의 기록자도 역시 남성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김희선 기념사업회장 또 이미경 국제협력단 이사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예. 우리 매일같이 투쟁으로 나갔잖아. 6월 항쟁 때. 하나도 네. 안 빠지고. 가부장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에게도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바이아스가 있지 않는가. 아직도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이죠. 여성의 시각을 넣어서 보자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목소리가 완전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여권이 전보다는 많이 성장했어요. 네.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여성은 마이너. 80년, 90년대는 더 했고 네. 그 속에서 묻혀졌다. 이런 얘기네요. 언론도 마찬가지였겠죠.
취재 과정에서 보니까 민주화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당시의 보도는 찾기 어려웠더라고요. 그래요. 처음 말씀드렸던 청량리 경찰서 성추행 사건도요. 이를 보도한 당시 기사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오히려 대학 학보가 그 소식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만든 신문? 그렇습니다. 1984년 11월 19일자 고대신문의 경우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소식을 자세히 알리면서도 다음과 같이 썼더라고요. 뭐라고요? 사회자가 물적, 인적 증거 제시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지만 기자들은 질문을 기피했다. 아,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하세요 그랬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안 해요? 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네. 와,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언론들에게,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에게 대학생들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렇게 기사에서 썼을까, 특히 여대생들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이렇게 썼을까 싶은데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화를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제대로 기록도 되지 않고 뭐 어느새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완수해야 할 숙제겠죠.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상임 집행위원이던 유시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이제 민주화 운동은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기록 소각의 역사예요. 메모지 한 장 가지고 있다가 징역을 사니까 기록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소수지만 확실하게 있었다. 남성들 못지않은 투쟁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것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또 그것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일들은 앞으로의 과제라는 것을 이번 질문들이 던져주었다. 누가 더 영웅이냐 뭐 이런 걸 제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역사를 기록해야 돼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영화 1987에 왜 여성은 없는가? 사실은 이런 좀 소소한 질문에서 시작이 된 얘기였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굉장히 큰 것들이 숨어 있고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가려졌던 역사들. 그리고 김정은 기자가 지금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딥니까? 여성들이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앞장서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네. 당시 1980년대 정확히는 86년 상황인데요. 그 이화 여대생들이 거리에서 그 시위대 전면에서 가열차게 투쟁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것인데 당시 상황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귀한 사진들입니다. 여성들이 여대생들이죠. 또 한 사진은 아주머니예요. 시위하고 있는 모습. 이 귀한 사진들 올려놓겠습니다. 그 역사의 장면들 다 감상을 하시고요. 김정은 기자. 가려졌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늘 들춰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훅뉴스 김정은 기자였습니다.